안녕하세요. 이용주세무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드디어 공인중개사 개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업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준비할 것이 많더라고요. 특히 현재 세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어서 회사 다니느라 개업 준비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5월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업 준비를 하면서 검토한 것과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막상 개업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것저것 준비할 것과 생각할 것도 많더라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동산 위치 정하기입니다. 부동산 위치는 본인의 주 활동 지역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 남부 쪽 수원, 화성, 동탄 정도로 범위를 좁히고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고려할 것은 유동인구와 해당 지역 매매 전월세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요. 아무리 본인의 주 활동 지역이라고 하여도 해당 지역의 매매나 전월세 거래량이 거의 없다면 안 되니까요. 유동인구 분석은 상권정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직접 여러 번 나가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매매나 전월세 거래량 역시 인터넷을 통하여 근처 주요 단지 거래량을 확인하고 여러 번 근처를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저는 수원역 서쪽과 동탄역 주변 두 가지로 선택지를 좁혔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개발할 곳이 많이 남은 곳이 먹을 것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위치를 수원역 서쪽과 동탄역 주변으로 후보지를 좁힌 후에 한 일은 제가 어떤 물건을 주로 중개할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파트를 주로 할 것인지, 상가나 오피스텔을 주로 할 것인지, 원투룸 위주로 할 것인지, 토지나 공장을 메인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상가나 오피스텔 위주로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파트 중개를 위주로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권리금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권리금은 적으면 2천만원, 많으면 5천만원이었는데요. 아파트 중개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요즘 거래량도 많이 없는 시기에 권리금까지 지불하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원투룸 위주는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고 토지 공장을 메인으로 하기에는 공인중개사 실무 경험이 없어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토지 공장 분야는 언젠가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상가는 오피스텔 위주로 하기로 마음을 먹으니 수원역 서쪽과 동탄역 주변 중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하기는 쉬웠습니다. 수원역 서쪽이 오피스텔을 새로 짓는 것도 많고 유동인구도 향후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원역 서쪽으로 마음을 먹고 알아보니 임차료가 많이 비쌌습니다. 저는 1층과 2층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보통 부동산은 1층에 많이 자리 잡지만 전 세무 업무도 겸업을 할 거라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하기에는 1층이 좋고 세무 업무를 하기에는 2층이 좋고 하지만 공인중개사 첫 발을 딛는 과정에서 우선 몇 달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전념하자는 생각으로 1층에서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향후 적응하고 세무 업무까지 늘어난다면 2층으로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무사와 공인중개사를 함께 하려면 평수도 커야 되고 1층의 임차료 부담이 너무 크니까요. 이렇게 정하고 나면 또 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회원제라는 것인데요. 해당 지역이 회원제가 강력한지 아니면 회원이 아니더라도 공동중개가 잘 되는지 등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가 회원제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가 개업하려는 곳은 회원제 성격도 강하지 않고 오피스텔 상가 쪽을 할 거라 비회원이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원이 되려면 기존 가게를 인수하거나 기존 회원인 분에게 회원권을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원제 부분은 지역별로 다르니 개업하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부동산 자리를 정했으면 임대차 계약 전에 예산을 짜면 됩니다.
권리금이 있는 경우 권리금, 그리고 상가 보증금, 간판 비용,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3개월 정도의 여유 자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니 간판도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싸게 하면 100만 원인데 비싸게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까지도 하니까요. 그래도 간판은 가게의 얼굴이라 생각하여 너무 싼 가격에 간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 역시 제대로 하려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끝이 없는데요. 저는 인테리어는 최소한으로 하고 수입이 생기면 천천히 가게를 꾸며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인테리어라는 것이 욕심을 부리면 끝도 없더라고요. 돈이 들어간 만큼 좋아 보이는 것이 인테리어니까요. 가게를 창업하는 누구라도 인테리어는 좋았으면 좋겠고 간판도 좋은 것을 하면 좋겠고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정해진 예산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있으니까 각자 예산에 맞추어서 개업을 준비해야겠죠. 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개설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개설 실무교육 28시간짜리는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들어놓으셔야겠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개설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듣고 수료증을 출력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세무법인에 근무하면서 퇴근하고 실무교육을 듣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강의 내용 중 도움되는 내용도 꽤 있고 수료증을 받으니 뿌듯하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개설 실무교육을 다 들었으면 개설 등록 신청을 하러 가시면 됩니다. 관할 구청의 담당 과를 가셔서 개설 등록 신청을 하시면 최대 5일 정도 내에 등록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해당 등록증을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하면 공인중개사 개업 끝이네요. 저도 막상 개업을 하려니까 설레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해서 두려움보다는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등록 신청하고 며칠간의 시간 공백이 생기는데요. 인테리어, 간판 작업, 광고는 어떻게 할지 등에 신경도 써야 되지만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현직 공인중개사분들의 영업 방식은 어떠한지, 중개업 실무상 겪는 어려움 등을 책이 아닌 유튜브나 부공배 카페를 참조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역량과 강점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강점은 세무사라는 것이겠죠. 국세청 출신이라는 것도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점을 어떻게 부각시킬지 등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공인중개사 개업 준비를 하면서 든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현직 분들이 보았을 때 저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공인중개사 첫 발을 디디는 입장에서 현직에 계신 분들의 소중한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잘못된 내용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세법 관련 영상과 공인중개사 업무를 실제 시작하고 현실은 어떠한지 영상 등도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